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쩌자고 이런 자들이 국가를 운영한답시고 나라를 엉망진창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더니만 이제는 자신들이 영구집권을 위해 계엄까지 선포하며 군부 독재 통치를 시도하려 했던 건데요. 다시 진짜 독재의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계엄령 선포 6시간 동안 진행된 일은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소름이 돋는데요. 아찔한 거죠. 5일 JTBC가 단독으로 국회 점거에 계엄군들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했는데요. 이들은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며 폭로했습니다.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서는 뒤늦게 여당 사람들에게 야당을 향한 경고성 조치였을 뿐이라며 국회의회 해제당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는 정황, 그러니까 계엄 수준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의도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건데요. 내란을 뛰어넘어 국가를 전복하려 했던 겁니다. 계엄군으로 출동한 10수여단, 707 특임부대, 그들은 어떤 작전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임무인지도 모른 채 국회에 투입됐는데요. 국회에 도착한 뒤에도 정확한 명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내려온 임무는 놀라웠는데요. 계엄령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를 사실상 멈춰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란 지시였는데요. 소름이 돋습니다. 윤석열이 뒤늦게 야당에 경고만 하려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이상민 장관도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건데요.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해 받은 임무는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란 임무였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막기 위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난입했는데요. 정말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가 겁이 없습니다. 이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내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계엄사령관도 모른 채 측근인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을 동원한 겁니다. 고등학교 동문으로 윤석열, 사표를 내고 모습을 감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육사라인으로 방첩사와 함께 휘하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시킨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인데요. 돌격소총과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시킨 계엄군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의 정체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명령 불복종은 항명죄라고 위협하며 비상계엄에 따를 것을 지시했는데요.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가 한창이었던 새벽 1시쯤에는 윤석열이 직접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가 진행될 무렵으로 이를 막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 당직자, 야당 보좌관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통실에서. 그 부분도 말씀 제가 정확히 들을 수 없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있었죠? 계속 안 계셨습니다. 계속은 있지 않았지만 있었죠? 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이 내란 반란 수괴범인 거예요. 윤석열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있던 별도의 방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머물렀다고 김선호 국방차관이 밝혔습니다. 당시 이 방에는 윤석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함께 있었는데요. 박안수 총장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한 윤석열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조직이 없어서 명령 하달 안 했다라고 하는데, 자, 불법 명령에 동원된 군인들이 내란죄에 동원된 역사가 우리가 있어요. 바로 5.18이 그랬죠. 귀관은 역사 공부도 안 하십니까? 현대사도 모르십니까? 귀관의 서명 하나에 국민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많은 생명이 다칠 걸 고려해서 군 병원을 미리 비워뒀다라는 것도 이 문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 처음 듣는데 좀 답답하긴 한데 그때 명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임무를 최대한 최선을 그러면 귀관이 아는 것은 간첩이 국회가 간첩에게 점거당했습니까? 폭도에게 점거당했습니까? 그렇게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폭도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법령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상황 인식도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다고 보신 겁니까? 국회는 예산 심의를 12월 10일까지 하기로 국회의장이 약속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이 마비되고 사법이 마비됐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오셔가지고 체포됐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도대체 어떤 이유로 군을 여기 국회 경내에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계엄사령관도 모르는 새. 그러니까 병력 이동 과정에서 계엄사령관이 배제됐다는 자체가 또 불법인 거예요. 계엄 요건의 불법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인 불법뿐만 아니라 병력 이동 자체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권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또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국회를 장악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던 내란 음모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병력이 동원됐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한 뒤에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로 끌고 가려 했던 정황이 나온 겁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군 특수부대의 돌격 소총으로 무장한 최종의 707 특임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야간 투시경까지 착용하고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했는데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실탄도 휴대했습니다. 빨간색 띠가 돌려진 철제통이 바로 실탄이 들어있는 탄통인데요. 언론사 카메라에 탄통이 수차례 똑똑히 찍혔는데도 국방부는 실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707 특임대는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유사시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 최정예 부대인데요. 707 특임대가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을 시도하는 동안 외곽 경계는 1공수여단이 맡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2.12 구테타에 동원됐던 바로 그 부대인데요. 수도방위 사령부에선 국가경찰 특임대가 동원됐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직접 국회의 현장을 지휘했던 걸로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국회 장악과 국회의원 체포였던 거죠. 국회를 점령해 의회 기능부터 무력화하겠다는 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완전 무장한 최정예 병력을 동원하고 최고 지휘관까지 현장을 지키며 작전에 공을 들인 겁니다. 체포한 국회의원들은 과천의 방첩사령부로 끌고 가려 했는데요.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계엄사령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첩사 요원 100여 명이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돼 있기도 했는데요. 윤석열이 말하는 경고성 조치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처단을 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양심 있는 군인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작전은 결국 실패하고 만 거죠. 국회 침탈을 위해 동원된 걸로 확인된 부대는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었던 지난 3월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여 비밀 회동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휘하는 부대들입니다. 국회부터 장악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던 구테타 세력의 의도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면 이는 피할 수 없는 내란죄 처벌 대상입니다. 국가전복 세력, 장기 집권을 꿈꿨던 검찰공화국의 수장,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또 어떤 짓을 벌일지도 모르는데요. 한 번 시도한 인간이 2번, 3번 못할까요? 당장 체포해야 됩니다. 네, 조지호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건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합니다. 저는 입법권자로서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조지호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법적인 법에 판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법적인 판단이 판단 제가 대법원 영역입니다. 판례도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96도 3376 국회의사당 점거 폐쇄 등 일련의 행위는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는 전원합의체 판결. 12.12 군사반란입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바 내란죄이고 국헌문란죄이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이 12.12 반란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내란죄 맞습니다. 어제 그러면 12월 3일에 경찰이 했던 동일한 행위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입니다.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같은 행동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은 행동 아닙니다. 12.12 군사반란은 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틀 전에 이곳 국회에서처럼 군경이 국회의원의 헌법적 기능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합의한 사법정의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12월 3일에 동일한 내란의 범죄가 다시 한번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지금 이곳 국회에서 경찰의 책임자라는 분이 다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12월 3일에 했던 행동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부정하시는 겁니다. 청장님 지금.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사법부의 판단에 기초해서 볼 때 저희들이 지난 12월 3일 날 대한민국의 경찰 경찰권 책임자들이 행사가 군부 독재 시절에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으세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헌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것에 따라서 경찰이 민주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제출한 보고자료도 참 가관인데요. 23시 37분 국회 출입 통제 포고령 확인 후에 국회 출입 통제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까 보고하실 때도 포고령 1호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따라야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입니까? 아니면 권력자의 지시사항입니까? 당연히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렇죠. 근데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계엄법 살펴보셨습니까? 예.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도대체 그날 군사상에 무슨 필요가 있었길래 정치적 활동 자체도 제약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제한합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계엄사로부터 들은 이유 있으십니까? 설명 들으셨습니까? 계엄사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설명 들으셨냐고요.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조항인데 어떤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들으셨냐고요. 계엄사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설명 듣지 않고 발령된 그냥 계엄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저기 어디에 국회에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포고령은 위헌이고 위법한 거예요. 그리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지시를 따른 부하 직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87도 2358 박총철 고문치사 사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 행위가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96도 3376 12.12 군사반란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부하가 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이 포고령 자체가 위법하고 위헌하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침을 이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찰청장의 지난 12월 3일의 행태가 위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요. 12.12 군사반란의 가담자들이랑 똑같이 위반한 것입니다. 12월 3일 밤 왜 국회를 막아야 했습니까, 경찰이?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유는 모르겠다. 계엄 상황에서 계엄 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요청이 네. 있고 지시가 있어서 그냥 그것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수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그날 현장을 다 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못하게 하려고 한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기 전까지 경찰은 국회 출입 통제 풀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들이 경찰 감시 피해가고 담벼락 넘어가면서 겨우겨우 모여가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기에 망정이지 당시에 조지호 청장이 바라던 대로 국회를 다 통제해서 그때 의결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기 있는 다른 야당 의원들도 그리고 표결에 동참하려고 했던 여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한 명 한 명 다 잡혀갔을 겁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처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예. 청장님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처단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 포고령을 이행하신 겁니까? 처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습니까? 그 처단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항이죠. 네. 그리고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처단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쓰일 때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걸 이야기하죠.
형법 87조 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조지호 청장은 내란죄에 가담한 겁니다. 12.12 군사반란 때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경찰들이 한 짓과 똑같은 내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 감옥 갔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징역 8년, 주영복 징역 7년.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실무자급 장교들도 당시에 다 유죄받았습니다. 내란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상민 장관, 서울경찰청장 다 사퇴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버틴다고 해도 재판 받을 수밖에 없고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입니다.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리에 자, 연연한 적이 없어서 정리해 주십시오. 후보령을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게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이 종국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12월 3일 전까지는 계엄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장담하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내란죄에 가담한 모든 부역자들 다 역사에 12.12 45년 전 그 내란죄 부역자들과 똑같이 45년 후에도 기억될